자, 여러분, 태권도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아마 힘찬 기합 소리, 번개 같은 발차기, 그리고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그 짜릿한 순간들, 바로 이런 것들이겠죠? 그런데 말이죠. 이게 정말 태권도의 전부일까요? 우리가 보는 그 화려한 기술 너머에 사실은 훨씬 더 깊은 이야기가 숨어 있거든요. 태권도의 진짜 힘은 과연 뭘지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맞아요. 대부분은 그렇죠. 눈에 확 들어오는 그 강력한 발차기, 치열한 경쟁, 이런 눈에 보이는 힘에 주목하게 되죠. 하지만 태권도는요, 그냥 스포츠가 아니에요. 그 이상입니다. 그 깊은 의미를 찾아낼 실마리가 어디에 있냐면 바로 태권도라는 이름, 이 세 글자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이름을 한번 뜯어볼까요? 먼저 태는 발을 뜻하고요. 권은 주먹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는 그 역동적인 발차기, 주먹 찌르기 기술들이 바로 여기에서 온 거죠. 이건 다들 잘 아실 거예요. 하지만 진짜 핵심은 마지막 글자에 있습니다. 바로 도죠. 길 또는 수련의 길을 뜻하는 이 도라는 글자 때문에 태권도가 단순한 싸움 기술이 아니라 하나의 완성된 철학, 즉 무도가 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렇다면 태권도가 말하는 그 길, 그 도라는 건 대체 뭘까요? 그냥 운동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닐 텐데 말이죠. 그 깊은 뜻을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도는요, 한마디로 균형입니다. 몸을 단련하는 태와 권, 그리고 정신에 수련하는 것 사이에 완벽한 밸런스. 마치 음과 양처럼 이 둘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진정한 태권도의 길이 열리는 거죠. 몸만 강해지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태권도의 본산, 국기원에서는 이 정신을 딱 두 단어로 정리합니다. 그게 바로 극기와 홍익이에요. 들어보셨나요? 자, 극기는 글자 그대로 나를 이긴다, 즉 나 자신을 극복한다는 뜻이에요. 어제의 나보다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수련하는, 내면으로 향하는 길이죠. 그리고 홍익은 뭐냐?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수련해서 얻은 힘과 정신으로 다른 사람들과 사회에 좋은 영향을 주는 바깥으로 향하는 길이고요. 그러니까 안으로는 나를 이기고 밖으로는 세상을 돕는다. 와, 정말 멋지지 않나요? 이게 바로 태권도 정신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런 멋진 철학,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 방법이 다 있습니다. 바로 태권도인이 지켜야 할 삶의 지침, 5가지 덕목에 그 답이 들어있죠. 그게 바로 예의, 정직, 인내, 자제, 그리고 불굴의 정신, 이렇게 5가지입니다. 이 덕목들이 태권도인의 길을 딱 밝혀주는 등대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오늘은 이 중에서 특히 우리 삶의 도덕적 나침반이라고 할 수 있는 예의, 정직, 그리고 인내, 이 3가지 같이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예의입니다. 이건 그냥 고개 숙여 인사 잘하고 말 공손하게 하는 걸 넘어서는 개념이에요. 나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까지 모두를 존중하는 그 마음가짐 자체를 말하는 거죠. 고든 비 힝클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말에 예의의 본질이 딱 담겨 있는데요. 예의는 정중함, 공손함, 그리고 타인에 대한 배려의 본질을 담고 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대단한 성공을 거둬도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모든 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 가치가 전부 빛을 발하게 된다는 뜻이죠. 두 번째는 정직입니다. 이게 뭘까요? 아주 간단해요. 아무도 안 볼 때도 올바른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뱉은 말,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지는 바로 그 마음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방송인이죠. 미스터 로저스가 정직에 대해 정말 멋진 말을 남겼어요. 우리가 신뢰받을 수 있다는 걸 아는 것, 진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아는 것, 그리고 우리 존재의 기반 자체가 선하다는 걸 아는 것, 바로 이거라는 거죠. 결국 정직이라는 건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에게 떳떳할 수 있는 힘,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닐까요? 그리고 3번째, 바로 인내입니다. 이건 정말 태권도 수련의 알파이자 오메가라고 할 수 있죠. 어려운 일이 딱 닥쳤을 때 못하겠다 하고 주저앉는 게 아니라 목표를 향해서 묵묵하게 한 걸음씩 나아가는 끈기.
어떻게든 끝까지 해내는 바로 그 힘을 말하는 겁니다. 랜디 포시 교수의 유명한 말이 있죠. 이 말을 들으면 인내의 의미가 확 와닿으실 거예요. 벽돌벽은 우리를 막으려고 있는 게 아니다. 그 벽은 우리가 무언가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 보여줄 기회를 주기 위해 거기에 있는 거다. 와, 정말 그렇죠?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이라는 게 사실은 장애물이 아니라 내가 이걸 얼마나 원하는지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엄청난 기회라는 거죠. 자, 지금까지 얘기한 이런 멋진 정신들, 그냥 책에만 나오는 좋은 말이 아니에요. 실제 우리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 숨쉬고 있는지 아주 감동적인 사례 하나를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보시죠. 미국 애틀랜타에 있는 한 고등학교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아주 특별한 태권도 수업이 무려 18년 동안이나 계속되고 있대요. 바로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위한 유일한 정규 체육 수업이라고 합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학생들의 사회성이 눈에 띄게 좋아졌고요. 자존감도 엄청나게 높아졌다고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스스로 무언가를 해냈다는 성취감과 순수한 즐거움을 느끼게 됐다는 겁니다. 보세요. 태권도가 몸만 단련하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바로 태권도의 진짜 힘은 주먹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나누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말의 의미 아닐까요? 진정으로 강하다는 건 나 자신을 넘어서 다른 사람을 도울 때 바로 그때 발휘되는 거니까요. 바로 이런 깊고 따뜻한 정신이 밑바탕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태권도가 대한민국의 국경을 넘어서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종의 보편적인 언어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210개가 넘는 나라에서 자그마치 8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태권도를 수련하고 있습니다. 8천만 명이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 정도면 뭐 엄청난 인기와 영향력이라고밖에 할 수 없겠네요. 태권도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성장했는지 그 역사를 간단히 한번 살펴볼까요? 1955년에 태권도라는 이름이 공식적으로 정해졌고요. 그리고 1988년 우리 서울올림픽에서 시범 종목으로 첫 선을 보였죠. 그러다가 마침내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면서 명실상부한 월드클래스 스포츠로 딱 자리매김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 이 긴 여정을 관통하는 하나의 정신이 있다면 그건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인내일 겁니다. 딱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말해주죠. 검은 띠는 포기하지 않은 흰 띠뿐이다. 네, 이렇게 태권도의 길이라는 건 결국 인내를 통해서 나 자신을 이겨내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런 멋진 여정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져볼까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벽돌벽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벽을 기꺼이 부수고 나아갈 만큼 여러분이 간절하게 원하는 것은 또 무엇인가요?